안녕하십니까, 썸프로TV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오늘 좀 복장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영화 주제에 맞게 한번 의상을 입어봤는데요. 오늘 친구님하고 같이 하는 11번째 영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화 제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엑시트고요. 네, 제가 오늘 엑시트. 예. 오늘 영화 혹시 추천하신 이유는? 일단 최신작인데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하려면 스포일러가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막 VOD 깔리기 시작했는데 네. 어쨌든 스포일러가 있어요. 추천한 이유는 일단 뭐 최신작이고 최근에 가장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킨 영화고요. 그리고 또 히트작이기도 한데 뭔가 당대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는 바도 꽤 큰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영화 큰 줄거리 좀 이야기 좀 큰 해주시죠. 줄거리인데 주인공 이용남은 이제 백수예요. 백수 맞아. 예, 아직 취업을 못한 취준생인데 어머니 칠순잔치를 맞이해서 자기가 이제 대학 시절 좋아했던 정의주, 이윤아 씨가 연기하는 정의주가 부점장으로 일하는 그 이용남이 살고 있는 집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차로 그러니까. 예, 그 웨딩 그 구름정원이라는 웨딩샵 뷔페 뭐 이런 돌잔치나 칠순잔치 같은 거 하는 행사 이런 걸 하는 뷔페로 가서 칠순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이제 가스 테러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산악 동아리 소속이었던 이용남과 정의주가 본인들이 몸에 익혔던 어떤 등반 기술과 생활체육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탈출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영화의 좀 최고의 장면 좀 뭐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최고의 장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네. 용남이하고 의주가 남잖아요. 네. 중간에 이제 또 어떻게 건물들을 막 타고 넘어가서 한번 또 탈출을 할 그 헬기를 통해서 구조를 받을 기회가 생기는데 이거를 사실 넘기죠. 맞아. 넘기죠. 맞아.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시퀀스가 이제 우리 무조건 저 높은 하이타워로 가야 돼 하면서 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옥상을 진짜 있는 힘껏 내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예산이 한국 영화 중에서는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적게 들어간 영화는 아니죠. 네. 많이 들어간 영화인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재난 영화를 표방하고 있는데 뭔가 재난 상황을 어떤 스펙타클로 소비하지 않고 사실상 고난이도의 액션씬이 나오는 건 오프닝에 한 번이죠. 그 조정석이 연기하는 용남이가 그 구름정원의 외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게 사실 오프닝에 나오는 그 등반씬이 유일한 고난이도 액션씬이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중간에 그 탈주씬은 그냥 뛰는 거예요 사실. 건물 옥상을 끊임없이 하염없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예. 제작비도 좀 들어갔겠지만 엄청 그렇게 막 뛰다 보니까 예. 영화의 어떤 전개 속도 이런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느껴진 거지 그렇게. 그쵸. 네. 실제로 러닝타임이 최근 상업 영화 중에 치고는 긴 편은 아니에요. 좀 짧았어요. 한 141분 네. 정도. 아니 101분 정도니까. 101분. 1시간 41분 정도.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막 그 둘이 진짜 막 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 트레인스포팅이라고 아세요? 그 마약 중독자들 나오는 영화. 못 봤어. 오프닝에 이제 막 유한 맥거리거가 뛰는 그 장면을 봤을 거예요. 막 뛰면서 막 뭐 인생을 선택하라, 뭘 선택하라. 네. 예, 막 그 이기팝의 러스트 포 라이프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이제 막 뛰는 장면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그게 22년 전 영화인데 저는 이제 그 영화 이후 최고의 뜀박질 씬을 선보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 순간이 그 두 사람한테 가장 생애에 대한 의지로 충만한 순간이 아니었나. 그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 이제 좀 더 길게 보고 싶은 장면이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려고 영화를 극장에서 3번 봤습니다. 3번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사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뭔가 도시 테러로 인한 탈죽을 다룬 영화를 기획을 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사람이 아니겠다면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악당이 이제 뭔가 나는 사회적으로 맞아. 되고 그러니까 너도 뻔한 스토리일 줄 알았는데 분노하고 네. 나 이래서 분노하고 이걸 되게 막 보여줬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에요. 쓸데없는 영역을 할애해주지 않습니다. 그 나쁜 놈에 대해서 너무 없어. 그냥 나쁜 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얘기를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태까지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어떤 범죄가 터지면 되게 막 쓸데없이 막 가해자가 나는 뭐 이래서 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자기 차 트렁크에 이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려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들려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별을 통보도 갑자기 우라가치면서 가해자의 얘기가 그렇게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발장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요즘 그렇죠. 시대에 좀 잘 맞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스토리도 빠르게 전개되면서 예. 딱 끝났을 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네? 그렇지.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훈훈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있는. 이제 그리고 뭔가 요즘 청년 세대의 어떤 궁핍한 네.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바도 크고요. 네. 그리고 뭐 네. 흔히들 헬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팍팍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풍자와 은유와 자조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재난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영화예요. 이렇게 그 정도의 대규모 독가스 테러가 퍼졌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사실 그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이 죽은 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 아마 감독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던 은유적으로 것 나오죠. 같아요. 네. 어떤 핸드폰 네. 문자 메시지, 뭐 네. 벨소리. 그 감독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어떤 그 사상자가 발생한 어떤 피해 현황을 스펙타클로 소비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어떤 설득력이 필요하니까 잠깐만 사람들이 된것 같아요. 쓰러져서 이제 막 이런 장면이 좀 나오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인상적인 장면이 원래 의주와 용남이가 구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 건물에 보습학원에 아이들이 갇혀 있죠. 네, 아까 얘기했. 예, 아이들이 갇혀 있는데 결국에는 의주와 용남이 포기를 하죠. 네, 저쪽으로 가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되게 좀 웃긴 장면이기도 한데 화살표를 만들어 본인들이 화살표를 네, 딱 이러죠. 네. 굉장히 좀 처절한 장면이에요. 자기도 이제 힘든 사람이 나보다 더 저 사람들이 더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볼 수 없었던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20차편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아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오늘 방송을 좀 길게 해서 그런가 항상 이제 우리 송프로님께서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리고 기억에 남는 대사를 물어보는데 네. 대사를 안 물어보시네요. 아, 대사를 한번 보면. 대사는 마지막에 이제 그 용남이가 그 보리 있죠. 노포를 볶는 보리. 네. 그 보리를 의주한테 주면서 아. 잘 썼어라고 했는데 어. 의주가 그러죠. 아, 지금 무거워서 못 들겠어. 나중에 그 용남이가 이게 뭐가 무거워? 그러니까 의주가 아니 무거워 나중에 줘. 그때서야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둘이 사실 영화에선 용남이가 과거 의주를 좋아했고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분명히 드러나는데 영화상에서는 사실 그 중간 과정에서는 어떤 로맨스의 기운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에 이제 잠깐 살짝 보여주는 건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직접적이지 않고 좀 살짝 돌아서 간접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장면이 별로였다. 아, 별로였다. 네. 이거 다 어차피 100% 완벽한 영화는 없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뭐 흠을 집으려면 집을 수 있겠지만 오게티였달까. 아, 그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라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의주가 용남이한테 진짜 그 전에 보여준 진짜 질질 짜는 표정으로 우리 얼굴 좀 보자. 같이 이제 둘이 같은 동아리였어. 20차평은 없고 그냥 20자평은 있습니다. 아, 20차평. 네. 헬조선의 다이아드, 한반도의 클리프 해머, 살아남아라 청춘. 네. 예, 아,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합니다. 네. 뭐 사실 뭐 다이아드를 모르는 젊은 분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렇네요. 예. 많겠네.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영화? 예. 근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한번 클리프 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면은 뭐 중간중간 많이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내가 이제 생계를 위해 내가 발휘돼야 될 재능과 실제 내가 지닌 재능에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자꾸 내 주변 가족, 친구, 사회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걸 잘해야 되라고 어떤 요구가 들어올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괴리를 느끼시는 분, 그리고 이제 뭐 철봉, 클라이밍, 자전거, 조깅 등 기타 등등의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예. 네, 이 영화는 저는 일단 신영이 말한 대로 하여튼 뭐 모든 사람들이 봐도 뭐 1000만 가까이 봤던 영화라면 예, 그렇습니다. 아마 뭐 나쁘지 않은 영화지 않을까. 예. 저희가 아주 최신작으로 오늘 인사를 그렇습니다. 드려봤는데 아마 다다음 주에 근데 제가 부산을 갑니다. 네, 이제 신부님이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서 저희 다음 아마 영화는 소개보다는
거기서 그렇죠. 만나본 이제 무엇을 먹었는가, 네. 술을 얼마나 다다음 주가 좀 지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신부님이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오면 그 영화제 이야기로 한번 그때부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 파이어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파이어!